자, 211페이지고요.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인데 양가로 1번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정보 공개를 똑바로 잘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고 사람을 또 차별을 하면 안 돼. 기분 나쁘잖아. 그죠? 이거를 위반을 했다. 그러면 1학년 일반이 있어요. 1학년 일반 위반하면 이거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 사람 차별하고 1학년 일반 2가 있어야 되는데 1학년 일반은 2가 있다는 얘기인데 2가 요렇게 2잖아. 차석은 몇 등 한 거? 2등 한 거. 차가 2예요. 의차. 2가 있으니까 1학년 일반이 있는 거다. 잘 나오죠? 의차. 1학년 일반. 의차. 그래서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에 의뢰받은 거에 한해서 공개를 의뢰받은 거 의자. 그 밑에 줄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의. 그리고 그 밑에 줄이 또 차별적으로 공개 의차. 그러니까 1학년 일반이 있다. 일단 2가 있으니까 1학년 일반이 있다는 거. 양가로 2번은 개공은 인터넷 사이트에 필요 없는 정보가 있게 하지 말래요.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돼. 거짓말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는데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에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통보해요?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왜?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통보하는 거니까. 거래가 완성된 게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요거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개공은. 나중에 외우시면 되고 지금은 화살표 방향만.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렇게. 그리고 밑에 지정 취소인데요. 지정 취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국장이 할 수 있다. 다 임의적 지정 취소예요. 거기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에 국장이 다음에 해당하면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돼 있죠.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뒤에 가로하고 임의적 지정 취소 이렇게 적어놔야 돼. 임의적 지정 취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면요. 정말 대단한 문제가 나오질 않아. 지정 취소 해야 한다. X. 하야한다. X.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경우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전부 다. 근데 넘겨보면요. 양가로 2번에 청문이 있는데 얘도 여기서 잘 나오는데 청문은 개념은 아시죠? 변명을 들어보는 거고 취소 앞에 사전 절차로 청문이 있어요. 취소 앞에만. 지정 취소니까 청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등록 취소래요. 청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록 취소. 있죠. 취소잖아. 취소 앞에는 무조건 청문이 있다고. 지정 취소니까 청문이 있고 등록 취소니까 청문이 있고 자격 취소다. 그래도 청문이 있다고요. 취소 앞에는 무조건 청문이 있어야 돼. 뭐 앞에 없냐면 정지. 정지를 줄 때는 청문이 없어요. 취소 앞에만 청문. 그래서 여기서 치읓을 따와서 치읓 이렇게 하진 않죠. 우리가 그냥 취취 이렇게 하지. 취소 앞에 청문 취취 이렇게 하는 거야. 취소 앞에만. 근데 청문이 여기서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잘 나오나 봤더니 청문은 실시해야 한다예요. 청문은. 근데 아까 지정 취소는 뭐였어요? 할 수 있다잖아. 잘 매치가 안 되잖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는데 청문은 실시해야 한다. 물론 사망의사는 빼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서 사망의사는 빼고 청문은 실시해야 한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내용들. 옆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옛날 기출 문제죠. 213페이지에서 옛날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한 문제씩 나왔다고요. 최근에는 한두 지문. 그래서 그냥 최근에는 숫자만 잘 기억하자 그런 거고. 1번 옳은 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 정해서 국장 승인 얻는 게 맞나요? 운영규정 제정 승인은 언제 하는 거죠?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지정받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지정받은 후에 하잖아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이네. 500, 2, 30, 30, 3, 1, 30일, 3월, 1년. 지정서 교부하는 게 지정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그 다음부터는 지정서 받은 다음부터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그렇게요. 1번 틀렸고 2번은 바로 틀렸죠? 숫자가 틀렸잖아. 500, 2, 30, 30, 3, 1 이렇게 1000명 틀렸고 10개 틀렸고 30명은 맞고 500명 2개 이상 특강도 각각 30명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이 맞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용량과 성능 갖춘 컴퓨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 요건. 누구 컴퓨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당연히 거래정보사업자, 사이트 운영자 컴퓨터가 좋을 것. 콕 찍어서 개공 컴퓨터가 용량 성능 갖출 것. 그건 X. 개공 컴퓨터는 상관이 없고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 3번이 맞고 4번은 1년 이내 설치 운영을 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하이한다, 해야 한다, X.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임의적이라고 했잖아요. 틀렸고. 5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가요? 의차인데? 1학년 1반. 그죠?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공개했다. 의차.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 사람 차별했다. 의차. 1학년 1반이 있어야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까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개계약에서 전속 중개계약만 잘 보시면 돼요. 전속 중개계약이 두 문제가 나온 적도 많으니까 전속 중개계약. 얘는 그냥 숫자만 잘 보시면 되고 500, 2, 30, 30, 3, 1 그 숫자만. 이제 확인 설명인데요. 밑에 확인 설명. 얘도 또 문제가 잘 나와요. 내용도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말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말로.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하는 거. 그 한 문제가 나오고 확인 설명서를 쓰는 게 있어요. 쓰는 거. 작성. 이게 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랑 내용이 똑같은 게 있어. 뭐냐면 거래계약서. 그게 또 한 문제가 나와요. 최소 4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 나와요. 내용도 전혀 어렵지 않아. 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틀리시면 안 되겠다. 먼저 확인 설명 의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중개 업무예요. 그래서 주체, 누가 할 수 있냐면 개공이 할 수 있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 의무. 이 의무가 확인 설명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 의무는 할 때 어떻게 똑바로 잘해. 그게 의무예요. 법에서는 당연히 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그냥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할 걸 전제를 하고 어떻게 해라? 똑바로 잘해. 그게 의무예요. 할지 말지가 아니라. 소공 얘도 권한 있고 의무 있어요. 근데 이 의무가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얘는 직원이잖아. 직원인데 뭘 해야 돼 이거를. 직원이니까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할 때 어떻게 해라? 똑바로 잘해. 얘도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할 때 어떻게 해라? 똑바로 잘해. 이런 의무가 있어요. 개공 의무랑 똑같은 거라고요. 중개보조원은 권한, 의무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기. 확인 설명은요. 뭐냐면 꼬시는 거예요. 말로 설명해서 사라고 꼬시는 거예요. 부동산 사라고. 그럼 언제 꼬시냐면 중개 의뢰를 받아요. 토지 사는 것 좀 도와줘. 이렇게 찾아오면 그때 꼬시고 언제까지?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 완성, 매매 임대차가 체결되는 거예요. 더 꼬실 필요가 없잖아. 샀잖아. 그러니까 중개 완성 전까지. 아, 이건 꼬시는 거구나. 중개 의뢰 받으면 꼬시기 시작해서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 완성되면 매매 임대차가 체결되면 이미 다 꼬신 거니까 끝난 거고. 세 번째, 누구를 꼬시냐면 대상자.
취득 의뢰인이에요. 사겠다는 사람. 중개 의뢰인 그러시면 안 돼요. 취득 의뢰인 이렇게 말해야 돼. 부동산을 사라고 꼬시잖아. 취득 의뢰인. 이전 의뢰인, 파는 사람이 아니라. 또 이것도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거래 당사자는 2명이거든. 둘 다 꼬시는 게 아니야. 취득 의뢰인만, 사겠다는 사람만. 그래서 2번, 3번을 잘 기억하셔야 돼. 어떻게? 꼬시는 거다. 꼬시는 거. 그래서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까지 꼬시고 누구를 꼬셔라? 취득 의뢰인을 꼬셔라. 부동산을 사라고 꼬시겠다. 이제 마지막 꼬시는 방법. 말로 설명을 잘 해주래요. 방법은 말로 성실하게 설명 잘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등기사항 증명서 그런 거 제시도 하고 더하기니까 and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둘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방법이면서 의무. 자, 제가 여기 의무가 있다 그랬네. 어떤 의무예요? 이게 확인 설명을 똑바로 잘하는 거야. 말로 설명도 잘하고 근거 자료 제시도 하고 둘 다 하는 게 똑바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하지 않거나 한 가지만 했대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를 안 했대요. 의무 위반. 그러면 제재가 있어요.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 의무가 있다는 건 제재가 있는 거다. 의무 위반 시 제재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것만 의무고 다른 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따 책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자료 요구 같은 건 권한이에요.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뭐 신분증 제시도 요구할 수 있다. 다 권한, 의무가 아니에요. 딱 이거 한 가지만 의무. 뭐가 의무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 두 가지 다 하는 게 의무.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뭐랑 비교하시냐면 확인 설명서란 서식을 쓰는 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거. 작성 의무. 쓰는 것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개 업무예요. 그럼 첫 번째 주체. 개공 쓸 수 있어요. 권한 있고 의무도 있어. 자, 의무가 있으니까 쓰지 않으면 제재를 받겠네요.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안 했대. 제재를 받아요. 의무가 있으니까. 어떤 제재를 받을까? 확인 설명서 어떤 제재 받을까? 정지, 업무 정지. 정지. 확인 설명서 정지. 아까 전속중개계약서 정지. 정지. 업무 정지. 안 쓰면 업무 정지. 서니까. 근데 소공 얘가 이제 권한은 있는데 의무가 없다라는 게 매년 나와요. 매년. 의무 없어 이거. 얘는 쓸 수 있지만 안 써도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얘가 사장님, 개공, 소공 직원. 그러면 개공이 사장님이 직원에게 쓰라고 시킬 거 아니에요. 지금 소공을 고용한 이유가 뭔데? 그런 거 쓰게 시키려고. 쓰라고 시켰더니 얘가 안 써. 뺀동거리고 안 쓴대. 그럼요? 그냥 잘라버리면 돼. 직원이니까 잘라버리면 된다고. 어떤 자격정지,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면 된다 그냥. 개공은 안 쓰면 업무정지를 받게 되고 소공은 안 쓰면 잘라버리면 되고 어떤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자. 중개보조원은 권한 의무 없고. 두 번째, 시기. 언제 작성하냐면 중개가 완성돼야 돼요. 중개 완성이 반드시 돼야 돼.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매계약서 그런 거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보셨나요? 2장 써. 개공이 중개에서 매매계약 체결되면 매매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같이 써요. 2장 써. 부동산에서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되면 임대차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같이 써요. 2장을 써. 그러면 중개 완성은 꼭 돼야 돼. 매매, 임대차 반드시 체결돼야 돼요. 만약에 꽝 났대.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이 안 됐으면 꽝이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아. 반드시 중개 완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하잖아요. 중개 완성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도 먼저야, 얘가.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래서 완성됐을 때 작성해서 세 번째, 교부 대상자 나눠주는데 누구에게 나눠주냐면 교부 대상자 거래 당사자 쌍방교부예요. 두 명에게 다 주란 얘기야. 쌍방자 생략하고 거래 당사자 그래도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바꿔치기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취득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한다. 맞아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취득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한다. X. 중개 완성 전까지 해야지. 확인 설명은. 아니면 확인 설명서 작성. 중개 의뢰받으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X. 중개 완성 시 작성해야지. 바꿔치기 하니까.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3년간 사무소에 보존해야 돼요. 3년간. 자, 작년에 11월 달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3년간 보존은 안 바뀌었어. 거기까지는 똑같이. 뭐가 바뀌었냐면 보존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개정 전에는요. 반드시 사본을 보존했어야 돼. 사본을 3년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 상관이 없대. 넓게. 원본도 되고 사본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그리고 전자문서는요.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공전소 이렇게 부르는데 전자문서를 따로 보관하는 곳이야. 공인전자문서센터.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내 사무소에는 보존을 안 해도 된다. 중복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도 보관을 하고 내 사무소에도 보존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 보관하면 돼요. 보존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기간은 안 바뀌었고. 그 다음 이따 확인해 보면 되고. 네 번째 서명 및 날인. 와, 얘도 무진장 나오네. 서명 및 날인. 뭐가 아닌데요? 또는이 아니에요. 서명 및 날인. 어떤 차이가 있는데? 서명 및 날인은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돼요. 서명 또는 날인은 이름 쓰고 사인해도 돼. 그게 안 된대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사인하면 안 되는 거야. 이름 쓰고 도장 찍으래.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으로 거의 매년 나와요. 치사한 거 아니에요. 꼼꼼히 봐야 돼요. 자,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두 가지.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나 거래 계약서가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뒤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 되어 있는지. 서명 또는 날인 그럼 그건 X니까.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두 가지는 서명 및 날인.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전속 중개 계약서 아까 잠깐 봤는데 전속 중개 계약서 서명 및 날인 X. 왜? 서명 및 날인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 전속 중개 계약서도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리고 개공은 중개 완성되면 무조건 해야 돼. 소공은 일을 했을 때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확인 설명서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거 종류가. 먼저 왼쪽에 있는 거 개공만 일을 했대요. 개공만. 소공은 휴가 갔어. 중개가 완성된 거예요. 개공이 일을 해서 혼자 일해서. 그럼 서명 및 날인 누구누구 하는 건데요? 일단 개공은 무조건 해야죠.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요. 소공은 일을 안 하고 휴가 갔대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이걸로 끝. 이쪽. 소공만 일을 했어요. 중개 완성됐어. 개공은 휴가 갔어. 그럼 이제 소공은 해야죠.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요. 일을 했으니까. 문제는 개공 일을 안 했다고. 휴가 갔다고. 맞췄어.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서 해야 돼요. 개공은 무조건 하는 거니까. 확인 설명서에
계공, 서명 및 날인이 안 돼 있으면 그건 다 위반이에요. 계공은 무조건 해야 돼요. 소공은 일을 했을 때만, 일 안 했으면 안 하는 거고. 질문. 소공이 당해 중개행위 했을 때 단독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소공이 단독으로. X. 이 소공만 단독으로 돼 있으면 또 위반이에요. 왜? 계공이 무조건 하니까 함께 해야지. 그리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따로. 그 둘이 공동으로 하지도 않아요. 따로. 그리고 작년, 재작년이죠. 28회 때 이게 처음 나왔는데 제가 사실 매년 질문 드렸는데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왔다는 게 놀라워. 분사무소에서 소공만 일을 했대요. 분사무소에서 소공만. 누구 해야 돼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소공만. 소공해야죠. 일했으니까. 이제 소공이 분사무소니까 단독으로 딱 해놓으면 돼요? 안 된다고. 누가 해야 돼? 책임자가 함께 해줘야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해야죠. 일을 안 했더라도.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된 사무소에서 소공만 했대. 주된 사무소에서. 누구 해야 돼? 소공해야죠. 그리고 맞죠. 대표자가 해야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해야죠. 일을 안 했더라도. 소공만 단독으로 돼 있으면 위반.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함께 해주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함께 해주고.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책임자만 일을 했대. 누가 하는 건데? 책임자만 하는 거죠. 소공은 일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는 거고. 자, 214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의 중요성. 뭐 당연히 중요하죠.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닥 의미가 없고 옆에 215페이지 양가로 2번 자료 요구권 되어 있는데 권한 적어놔야 돼요. 권한. 이거 의무가 아니에요. 권한.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자,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정답을 나온 게 이거였는데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집주인에게 야, 자료 좀 줘봐 했더니 불응했대요. 불응. 자료를 안 주고 그냥 싫대. 계공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자료 요구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래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내가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했어. 설명하고 그리고 자료를 안 줬다고 적어 놓으래요. 불응시 설명 플러스 기재.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자료를 안 줬다고. 설명도 해주고. 이게 나왔네요. 불응시 설명만 하고 기재는 안 해도 된다. X. 설명 플러스 기재잖아. AND란 말이에요. AND. 작년에 저게 정답으로 나왔었고. 다음 페이지에 216페이지 양가로 3번도 신분증 제시 요구 권이죠. 권한, 의무가 아니에요. 자료 요구나 신분증 제시는 권한, 의무가 아니다. 밑에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와 대상.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봐야죠. 주체는 누구예요? 계공이 확인 설명하는 거고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거다. 물론 소공도 확인 설명할 때 어떻게 해라? 똑바로 잘해라. 그런 의무는 있다 그랬어요. 확인 설명 의무는 뭐냐면 말로 설명도 하고 근거제로 제시도 하고 그렇게.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 판매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장단점을 성실껏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확인 설명 의무다. 할지 말지가 아니잖아. 할 때 어떻게 해라? 똑바로 잘해. 성실껏 잘하라고. 말로 설명도 잘하고 근거제로 제시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거. 이게 잘하는 거라고. 이게 의무다. 할지 말지가 아니라. 계공, 소공 똑같이 그런 건 있다. 이렇게. 옆에 방법 보세요. 확인 설명 방법. 양가로 1번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양가로 2번 중개 완성됐을 때, 양가로 2번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가로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이라고 적어놔야지. 확인 설명서 작성. 양가로 2번은. 양가로 1번은 중개 의뢰 받았을 때는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하는 거고. 완전 다르죠. 중개 의뢰 받고 중개 완성 전에는 확인 설명을 해라. 말로 설명해라.
중개 완성됐을 때는 작성을 해라. 확인 설명서를. 완전 다르니까.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서명, 및날인, 개공 서명 및날인, 소공도 서명 및날인. 근데 소공은 일을 했을 때만 서명 및날인. 개공은 무조건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X. 아주 크게 적어놔야 돼. 아주 크게. 서명 또는 날인 X. 서명 및날인. 그리고 거래 당사자 교부하고 3년간 보존. 보존 기간은 3년인데 보존 방식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제가 보존 방식이. 그래서 보존 방식 어디 나와 있냐면 220페이지에 나와요. 220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에 확인 설명서 보존. 첫 번째 줄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라. 단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 중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가로 3번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별표를 칠해놓고 올해 나올 확률이 높겠다. 원본도 되고 4번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그리고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했으면 별도로 보관 안 해도 되고 그 내용이 보존 방식이다. 보존 기간은 바뀌지 않았고 됐고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개공은 의무 있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은 의무 있죠. 자격정지.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 근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이쪽으로. 개공은 작성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업무정지. 서니까. 소공은 제재받지 않는다. 소공은 작성해서 줄 의무가 없어요. 자, 이거를 구분해야 돼. 이거를. 법에서는 뭐를 구분하고 있냐면요.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 작성, 쓰는 거, 작성해서 교부, 주는 거예요. 보존, 사무소에 보존하는 거, 얘랑 서명 및 나르는 다른 거래요. 완전 별개래. 별개다. 별개. 이걸 누구 때문에 구분하냐면 소공 때문에. 개공은 상관없어. 어차피 확인설명서니까 뭔 짓을 하든 확인설명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예요. 소공은요? 작성해서 줄 의무가 없어요.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작성해서 줄 의무도 없어. 보존, 자기 사무소가 없잖아요. 의무가 없어. 이거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자격정지를 안 받아요. 제재를 안 받아. 이거는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서명 및 날인은요. 의무가 있어서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를 받게 돼요. 법률 표현도 그대로 나와. 작성하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자격정지 안 받아. 소공은. 근데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았다, 자격정지를 받는다. 개공은 뭘 하든 다 업무정지인데 법에서는 작성, 교부, 보존과 서명 및 날인을 별개로 취급한다. 누구 때문에? 소공 때문에.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은 자격정지 안 받고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를 받고 이 내용이 거래계약서도 똑같아요. 자, 확인설명서를 지우고 거래계약서를 집어넣으면 내용이 똑같아. 완전 똑같아. 이것까지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까지 똑같아. 거래계약서는요. 얘만 달라. 보존기간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방식 바뀐 것도 똑같아요. 원본, 4번 전자문서 되고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하면 별도 보관 안 해도 되고 그런 내용 똑같다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꽁으로 먹는 거예요. 확인설명서랑 내용이 똑같으니까. 다만 보존기간만 거래계약서는 5년. 그렇게 들어가고. 자, 221페이지에서 문제를 보세요. 문제. 옳은 거. 어렵네. 1번. 개공은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이거 네 글자로 중개 완성이라고 그러죠? 거래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이에요. 그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고 맞아요?
거래계약 체결됐을 때,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쓸 때 이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에 해야지. 거래계약 체결되면 이미 다 꼬신 건데 뭘 또 꼬시냐고. 틀렸고. 시기가 틀렸고. 2번. 소공은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소공이 확인 설명사항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없다. 자, 소공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죠. 똑바로 잘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할 때 성실하게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소공도. 마찬가지다. 개공과 똑같은 의무가 있다. 3번.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한 의무는 없다. 자, 자료를 요구했대요. 이거를 설명한 의무가 없나요? 없어. 왜? 불응했을 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지. 보세요. 앞에 단서가 있잖아. 불응시. 내가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내가 요구했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없다고요. 그건 안 해도 돼. 자료를 줄 수도 있잖아요. 불응했을 때.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해라. 그런 거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불응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거 맞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4번은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확인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거래계약 체결될 때 하는 게 아니죠. 중개 완성 시에. 그리고 쌍방에게 하는 것도 아니죠. 완전 틀렸어요. 취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5번은 공동중개 시에 기업공인중개사가 원칙적으로 쌍방에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자, 공동중개 시에 각각의 기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매도 의뢰받은 기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매수 의뢰받은 기업공인중개사만 취득인에게 설명하는 거지. 공동중개 시에. 매도 의뢰받은 그 사람은 이전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에게 하는 거지 쌍방에게 하는 게 아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틀렸죠. 이렇게는 아주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지. 아, 공동중개 시에 한 명, 취득 의뢰인, 걔한테만 설명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내용들. 너무 어렵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되고 뒤에 가서 거래계약서는 같이 확인해 볼게요. 거래계약서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237페이지 237페이지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을 보시면요. 자,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통칭해서 우리가 거래계약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2번 거래계약서 관련 의무, 양가로 1번 작성, 교부, 보존 의무 누구는 있겠다. 이게 개공은 있죠. 소공은 이게 없다고.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에 대한 건 의무가 없다고요. 개공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거고 몇 년간 보존? 5년간 보존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에 보존 방식은 똑같네. 원본 두 번째 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원본 4번 전자문서 5년 동안 보존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이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내 사무소에는 중복해서 두 군데서 보존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 보존 기간만 차이점이지 방식은 똑같다. 그리고 넘겨보면요. 판례 밑에 양가로 2번 서명 및 날인도 내용 완전 똑같아.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개공은 무조건, 소공은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그런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면 서명 및 날인 옆에 뭐 X라고 적어 놓으실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 X라고 또 크게 적어 놔야지. 서명 및 날인 옆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X.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는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X. 내용 똑같으니까. 이렇게. 근데 239페이지의 양가로 3번. 얘는 거래계약서만 있어요.
239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이거예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말해요. 이중계약서. 그러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쓰면 이중계약서인데 둘 중 하나는 뻥이니까 거짓기재 이렇게 돼요.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얘는 개공은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업무정지가 아니라 임등치. 서, 정지인 건 세 가지. 서, 정지인 건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정지. 이중계약서는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소공은 자격정지 이렇게 되고, 이게 확인설명서는 없어요. 확인설명서는 2장을 쓰는 경우가 없거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니까 이중계약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가 들어가 있는데 1학년 일반은 없다. 중요해. 이중계약서는 2가 들어갔지만 1학년 일반이 없어요. 이중계약서는. 중요하다 이게.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 의차 뭐 이런 것들. 양도되어 양수되어. 다 2가 들어가면 1학년 일반. 이중계약서는 그거 아니다. 최근에 나왔었죠. 이중계약서 1학년 일반이다. X. 그게 없다. 그냥 개공은 임등치, 소공은 자격정지. 그렇게만. 밑에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8번만 일단 지금은 별표를 칠해주세요. 8번만 잘 나오니까 확인설명서를 언제 줬나 그 날짜를 거래계약서에 적어 넣으래요. 준 날짜를. 확인설명서 내용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교부일자를 언제 줬나 그 날짜를. 예전에는 개공들이 이걸 잘 안 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좀 주라고. 준 다음에 준 날짜를 거래계약서에 적게 되어 있다. 연역적인 이유로 예전에 잘 안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240페이지에서 거래계약서 서식 별표를 칠하고 했던 거죠. 거래계약서 서식도 별표 칠하고, 언제 했냐면 아까 일반중개계약서 할 때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까지는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는 되어 있지만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그거는 표준 서식이 아니라 협회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 없다고. 이거 제발 없다고. 작년에도 정답으로 나왔다고. 있는 걸로 해서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아니 쓰잘데기도 없는데 그건 있는데 진짜 너무 중요한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옳은 거 1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꼭 적어 넣어야 돼요. 아까 확인설명서를 언제 줬나 그 날짜는 꼭 적어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2번 당해 중개인이한 소공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공만 서명 및 날인하면 돼요. 소공이 일을 했는데 함께 해야지. 틀렸고, 3번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맞나? 없다고. 표준 서식이 없는데 뭘 그걸 사용해. 말이 안 되잖아요. 틀렸고, 4번 분사무소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이니 맞지 않나.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 내용도 똑같다고요. 확인설명서랑. 답은 4번이고, 5번 거짓기재가 뭔데?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1학년 일반 없다고요. 개공은 임등치, 소공은 자격정지만. 이중계약서는 2가 들어갔지만 1학년 일반은 없다. 또 최근 들어 잘 나오더라. 꼭 2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확인설명서, 확인설명 의무 이 두 가지만 잘 비교하시면 그냥 끝나요. 그것만 비교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252페이지에서 기본 윤리가 있는데, 기본 윤리에서는 한 가지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254페이지에서 비밀 준수 의무만 별표예요. 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돼.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세 가지를 정리할 거 있는데, 첫 번째가
중개 보조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중개 보조원도 비밀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 말하고 싶잖아요. 적용시켜 놔야지.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은 중개 보조원에게도 적용된다. 그걸 기억해야 돼. 중개 보조원에게 적용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한대요. 죽을 때까지. 되게 황당하죠. 한번 비밀 얘기를 들으면 죽을 때까지야. 일을 그만둬도 말을 못해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해요. 설명을 하는 거, 중대한 하자, 설명하는 거, 증언 의무, 그런 예외가 있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업무를 떠난 후에도 말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얘는 이제 이 개념을 설명드리면 반의사불벌죄래요. 친고죄가 있고, 제가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반의사불벌죄가 있어요. 이 범죄의 유형 종류인데 친고죄는 성범죄들, 얘는 폭행죄, 그런 거예요. 폭행죄. 이 범죄의 유형인데 범죄의 피해자가 가만히 있대요. 만약에 가만히. 그럴 때 둘 중에 한 가지는 가해자가 처벌돼요. 피해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가해자가 처벌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얘는 피해자 원칙이 처벌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 가만히 있는데도 때린 사람 처벌. 그럼 언제 불처벌돼? 합의 보면. 원칙은 처벌. 그러니까 누구 후드러 패면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다 하는 거예요. 처벌이니까. 합의를 보면 불처벌. 합의가 불처벌 의사예요. 이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불처벌. 원칙은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이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는요?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는 불처벌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왜 그러냐면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래. 이게 뭐 성범죄 그런 거라서. 근데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피해자가 고소를 해오면 처벌되는 거예요. 약간 개념이 반대잖아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개념이 반대다. 반의사불벌죄는 원칙이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친고죄는 원칙이 불처벌, 고소 들어오면 처벌. 근데 비밀누설은 친고죄가 아니래요. 뭐다? 반의사불벌죄다. 공인중개사법 전체에 친고죄는 있지도 않아. 반의사불벌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비밀누설. 비밀누설한 것만 반의사불벌죄, 비읍. 이렇게 기억해서 문제 나오면 꼭 맞춰야 돼. 비밀누설만 반의사불벌죄. 딱 한 가지만. 비밀누설, 반의사불벌죄.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겠다. 원칙은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다른 건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요. 예. 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비밀을 누설하면 1학년 일반이래요. 두 번째 줄. 비밀 누설하면 1학년 일반. 왜 그래요? 비밀. 비밀. 1학년 일반인데 왜 1학년 일반이야? 비밀 얘기 둘이서 하잖아. 둘이서. 비밀 얘기는 몇 명이서? 둘이서.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 비밀 얘기는 둘이서 하니까 1학년 일반인데 반의사불벌죄다. 양가로 2번. 반의사불벌죄.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게 첫 번째, 중개보조원도 적용이 된다. 두 번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 안 갔다. 예외가 있지만 설명해 주는 거, 증언 의무, 그런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한다. 세 번째는 비밀 얘기는 둘이서 하기 때문에 둘이서 소곤소곤 너만 알고 있어? 1학년 일반. 근데 그게 반의사불벌죄. 원칙은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비읍. 비밀 누설만 반의사불벌죄, 비읍. 그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얘는 끝. 그렇게요. 그리고 나오면 비읍이 나와요. 점수를 주려고.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1번 업무상 비밀누설. 답은 1번 끝. 그렇게 나오니까 나오면 맞춰야 된다. 이거는.
다른 의무들은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좀 쉬었다가요. 손해배상 책임까지만 오늘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예, 좀 하실게요.